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0학년도 6월, 9월 평가원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기 좋은 문제들 추천 문제 몇 개 소개를 드립니다. 일단 6월 평가원 15번 이 문제를 멈춰두고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함수 fx가 있는데 fx랑 gx가 있는데 fx는 0 왼쪽에서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고 그다음에 gx는 a라는 녀석 왼쪽에서 2x고 a 오른쪽에서 2x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곱셈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묻고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래프 개형 문제고 곱셈 함수의 해석 각 라인별로 곱셈이다. 그다음에 연속되게 하려면 불연속인 점핑 도약 불연속일 경우에는 0으로 글루잉 시켜줘야 된다. 글루잉 정리죠. 그래서 그래프 fx부터 그려보겠습니다. 0 왼쪽에서 마이너스 2x 기울어진 정도가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3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이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fx를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 gx는 지금 2x랑 2x 마이너스 1이 서로 평행한 직선이거든요. 근데 a라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a라는 점 기준으로 그래서 일단은 2x랑 2x-1을 다 그려봅니다. 이게 일단 2x고 이게 2x-1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실험은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a를 뭐 이렇게 한 줄을 갖고 와볼게요. 이제 gx 기준으로 a가 만약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면 a라는 빨간색 선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2x 얘가 이제 결정된다는 얘기고 a 오른쪽에서는 얘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되는 A 중에서 곱셈, 각 라인별로 곱셈 함수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라인을 한번 설정해 볼 텐데, 이 지금 0 왼쪽에서는 그 gx가 위에 녀석 선택되든 밑에 녀석 선택되든 연속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왼쪽에 이 지점까지는 뭐 어차피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 되니까 곱셈 함수가 정렬에 영향을 안 주고 지금 마이너스 3하고 2가 fx가 지금 도약 불연속 점핑이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뭐 gx가 이제 만약 얘로 결정이 된다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과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 좌우칸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글루잉 정리를 써야 돼요. 얘가 0이 지날 때가 곱셈 함수로서 각각 0으로 전부 다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0으로 붙여줄 수가 있는 그래서 일단 EX라는 이 직선이 0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정보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학생들이 또 옳다구나 그러면 A를 0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막 편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 문제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런 거 하면 만약에 이제 0으로 선택되면 왼쪽에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는데 곱셈 함수가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 초록 색깔로 말씀을 드리면 요 라인입니다. 지금 fx가 0이 되는 이 시점에서 보시면 어때요? 어, 아니죠. 말을 잘못했네. 그러니까 0인 지점이 바로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gx랑 fx의 곱은 왼쪽 극한은 좌극한은 분명히 이제 0이 맞아요. 그렇지만 오른쪽 극한은 이 gx가 평행선에 마이너스 1을 영향을 받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의 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극한이. 그래서 0과 마이너스 2는 우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연속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얘가 0일지라도. 그래서 얘는 이제 최소한 통과를 하고 지금 gx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든 그 불연속이 선택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gx조차도 지금 이런 이제 이 a를 기준으로 만약에 밑에 녀석이 선택되고 위에 녀석이 선택되면 이게 이제 끊겨버리니까 gx도 연속화 시켜줄 필요가 있으니까 이번엔 fx 입장에서 글루잉을 시킬 필요가 있죠. 그럼 fx가 이제 0을 곱함으로써 gx가 이렇게 평행한 그러니까 왼쪽은 위에 있고 오른쪽은 밑에 있는 이 그 끊어진 도약 불연속을 붙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이 빨간 라인을 정하게 fx가 0인 시점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히 그래프 기형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죠? A가 이제 이렇게 딱 선택이 되면, 그죠? 어, GX는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게요. 흰색으로 좀 지워가면서 할게요. 이 점, 그러니까 이 점은 실제로 그 fx가 오른쪽 부분이
y좌표가 0이 되는 시점이니까 x가 1인 시점이죠. 그죠? 그래서 검은색으로 쓰면 요 좌표는 지금 1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좌표가 1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A로 선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요. 이렇게. 그러면 왼쪽에서는 이 X가 잡히니까 1 왼쪽에서 얘를 지워버리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 오른쪽에서는 2x-1이 잡히니까 맞나요? 얘들은 이제 다 점선이 돼버리고 필요 없는 것이고 오른쪽은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죠? 일단 다 지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검은 색깔이 불연속인 지점, fx가 불연속인 지점은 gx가 지금 0인 이유로 글루잉이 가능해요. 지금 이미 글루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해봤자 0으로 연속화 시켜져 있습니다. 우리는 곱셈 함수가 연속인 거를 찾고 싶은 거. 그리고 지금 빨간색이 1인 시점을 보게 되면 이번엔 fx가 0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fx가 0을 만족하기 때문에 곱셈 함수 입장에서 gx의 좌극하는 뭐 얘가 2든 뭐 2 곱하기 0이 되고 우극하는 1 곱하기 0이 돼버리니까 어쨌든 0으로 좌우극한이 같아버리니까 곱셈 함수 입장에서는 연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라인은 전부 다 이제 각각 파란색, 검은색은 다 연속이니까 연속끼리 곱하게 되어서 연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찾는 문제고 답은 0이겠지, 0인 것처럼 보였겠지만 1번이 되는 4번이 되는 즉 A가 1이 되는 그러한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2020학년도 6월 평가원이고 21번 예전으로 따지면 킬러 문항이죠. 객관식 킬러 마지막 문제고 문제 한번 멈춰두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21번 킬러 문제인데요. 이거 예전에 1학기 때 제가 엄청 많이 다뤄드렸던 합성함수 이거 할 때마다 뭐 식을 얘를 따로 세우고 따로 세우고 따로 세우고 따로 세우고 합성하고 막 이렇게 대수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곧바로 이제 그 합성함수 정의대로 이제 처리하는 연습을 좀 시켜드렸죠. 그 형태입니다. 일단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얘부터 일단 멈춰두고요. fx는 1까지 내려갔다가 2까지 올라가고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얘는 상수함수고 이제 0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일단 초록 색깔 G 합성 F를 먼저 이제 복습 좀 해보시면 합성 연산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걸리죠, 그죠? 그래서 F의 정의역부터 F 걸리고 치역이 이제 G의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파란색 입장에서 보면 방향이 0부터 2까지 이제 증가할 동안 fx는 그러니까 1에서 0으로 떨어지고 0에서 2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구간을 나눠서 생각합니다. f의 정의역은 결국 G합성 f의 정의역과 동일하니까 0부터 1까지 진행될 동안 fx는 1부터 0까지 떨어지고 1부터 0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G에서 생각해 보면 G의 뭐죠? 그 정역으로 돌아오니까 1부터 0까지 떨어진 상황 이런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그때 함수값은 G를 거꾸로 이렇게 읽어주는 거니까 1, 1, 1, 1, 1, 1 이렇게 읽어주는 상수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역으로 사실 그리는 거지만 1, 1, 1, 1, 1, 1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예전에 이해 못했던 학생 한번 다시 해보시고 이번에는 1부터 2까지 올라갑니다. 정역이 1부터 2까지 우리가 이제 1부터 2까지 구간을 설정할 텐데 초록색으로 1부터 2까지는 fx는 먼저 걸릴 거고 0부터 2까지 치솟죠. 그럼 0부터 2까지의 gx의 그래프 개형을 이제 살펴보면 0부터 2까지 올라가 봅시다. 0부터 2까지 쭉 올라가면 gx는 이 상황을 1부터 2까지 압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그대로 압축시켜 가지고 1.5까지 딱 들어갔다가 2까지 쭉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초록 색깔인 G 합성 F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죠. 얘를 그냥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좀 예쁘지 않은 얘가 나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역방향 그러니까 F 합성 G를 한번 그려보세요. 보라색입니다. 역시나 함수 걸리는 이렇게 걸리니까 이번에는 G가 정역 F 합성 G의 정역은 G의 정역과 동일하고 G에서 변화가 생기는 지점은 0부터 1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0부터 1까지를 먼저 그려봅시다. 그렇죠? 0부터 1까지 G는 1로 또 진행이 된다. 그죠?
그럼 1로 진행되니까 g의 함수값은 즉 치역은 11111 이렇게 되는 거죠. 11111 그죠? 그러면 1111을 실제로 f에서 읽어보면 00000 지키는 거니까 실제로 0부터 1까지 가는 동안에 f의 정의역이 1에서 0을 찍으니까 0000 이렇게 찍는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랑 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식으로 안 쓰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이제 변화가 어떻게 되냐 보면 1부터 2까지는 G의 치역이 1부터 0까지 떨어진다 그죠? 1부터 0까지는 실제로 거꾸로 F에서 1부터 0으로 떨어지는 이 상태로 읽어주셔야 돼요. 순서를 역으로 이렇게 그려주셔야 된다고요. 1부터 2까지를 1부터 0으로 돌아가는 거고 1부터 0까지 그림인 0부터 1까지를 이렇게 역방향으로 그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얘를 역방향으로 그려주니까 그래서 그려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합성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 참고 드렸고 지우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고 0부터 2까지는 상수함수, 2부터 3까지는 내려가고 3부터 4까지는 0인 상수함수고 그리고 4까지가 실제로 이렇게 정의가 됐었는데 여기서 주기가 지금 x-8과 x 같으니까 주기가 8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주기를 계속해서 이제 8칸 똑같이 맞춰주는데 지금 f의 -x가 fx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우함수 y축 대칭이라는 얘기고 실제 그림 왼쪽에 이제 정확하게 대칭된 상태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총 -4부터 4까지니까 그게 한 주기가 됨으로써 이렇게 8개가 반복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쵸? 8칸짜리가 반복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함수 f 합성 gx가 상수 함수가 되도록 하는 6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묻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gx를 철저하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gx를 먼저 겹쳐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gx 해석하겠습니다. x가 0일 때는 n이고 x가 0이 아니단 말은 실수 3부법에 의하면 x가 0보다 크든지 x가 0보다 작거든요.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등호거나 같거나 크거나. 그래서 0보다 큰 상황이라면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니까 정이죠.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1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 큰 상황일 때는 우리가 구별 지어보면 1 플러스 n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x가. 그러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절대값이 마이너스 x로 벗겨져 나오고 xx가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n입니다. 그쵸? 그래서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로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 기준점이 n을 기준으로 n보다 한 칸 작은 거, n보다 한 칸 큰 거 그렇게 그릴 수가 있고 도약 불연속이죠. 도약 불연속이면서 함수값이 중간에 하나 갖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일단 n이 4일 때 정도로 한번 우리가 그림을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그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예측을 잘 모르니까 실험을 하는 거죠. 함수 실험을. n이 4일 때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0보다 크면 5고 0보다 작으면 3이 된다 이 소리니까 4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겹쳐서 그려봅시다. 겹쳐서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 4, 그 다음에 4보다 크면 5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빵꾸 내고 여기 3 줬고 왼쪽으로 쉐이핑을 줍시다. 그럼 얘가 이제 gx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 경우에 n이 4일 때 우리 한번 n이 4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합성이란 것은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걸리는 것이고 아까랑 같은 이유에서 gx의 구별점은 0 기준으로 왼쪽 0일 때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올 때 정형이 이렇게 들어갈 때 gx의 함수값은 33333 계속 시키는 상황이고 얘를 f의 정형으로 거는 거니까 이제 3333 지키는 것이면 결국은 f의 입장에서 0000 지키는 것이니까 실제로 함수값이 어떻게 읽히냐면 000000 이렇게 읽힌다는 얘기예요. 얘가 지금 gx를 겹쳐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f 합성 gx를 겹쳐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0일 때 한번 들어가 보면 0일 때 g에 대한 함수값은 4고 4를 f에서 읽어버리면 0이죠. 그래서 0일 때는 0을 일단 갖습니다. 또
이렇게. 그쵸? 이번에는 0 빵꾸뽕 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G의 정역이 움직일 때는 결국은 G 함수값은 5인 상수함수고 얘는 F의 정역으로 돌아가니까 5의 F에서의 함수값을 읽어보면 또 00000 이렇게 읽히는 거니까 요 라인 탈 때, 즉 0부터 무한대까지 탈 때는 계속해서 0을 또 유지하는 상수함수가 되는 겁니다. 0도 상수함수죠. Y는 0도. 그래서 얘는 상수함수가 된다. n이 4일 때는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래서 4일 때는 된다고 일단 체킹을 이렇게 해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보자는 거죠. 됐죠? 이렇게 n이 4일 때는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일반적인 n일 때를 자연수고요. n 이제 느낌이 왔죠, 그죠? 이렇게 느낌 실험을 해봐야 느낌이 옵니다. 숫자가 우리 구체적인 게 훨씬 더 느낌이 잘 오잖아요, 그죠? 21번이라도 이건 쉬운 문제에 해당돼요. 그래 말하면 또 싫어하실라나. 그래서 어쨌든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카운팅을 할 수 있는 카운팅 스타를 불러야 되는데, 카운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일단은 하나 둘씩 찾아봅시다. 8, 9, 좀 대칭 되게 7, 8, 9, 10, 11, 12까지 이렇게 있겠죠. 빨리빨리 이제 체크가 되거든요. 그럼 n 1일 때 볼게요. n 1일 때는 1, 2,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0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부터 쭉 가게 되면은 2를 가는 거죠. 맞아요. 갈 때 gx 함수가 0이니까 0을 함수값 읽으면 2를 읽는 거니까 초록색으로 그려주시면 대충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1일 때 함수값은 얘가 지금 또 2라서 2일 때 함수값은 또 2라서 맞죠. 다시 0일 때 함수값은 1입니다. 1일 때 함수값은 2입니다. 따라서 여기 지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2일 때 0부터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 g의 함수값은 2고 2일 때의 함수값은 2가 되니까 2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센터라는 점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의 함수값이 같으면 그냥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그런 규칙성도 이제 느낌이 확 오죠. 그래서 1 된다. 그럼 이제 2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오거든요. 왜냐면 왼쪽 오른쪽의 함수값이 지금 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체크를 중앙으로 하고 이제 바로 갑시다. 네? 아마 이 기준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마이너스 무한부터 0까지 딱 따라오게 되면 그때 G 함수값은 1을 읽고 1을 읽으면 2니까 아까랑 비슷하게 2 이렇게 간 상황이고, 2일 때 함수값 읽어보면 아니죠. 0일 때 함수값 읽어보면 2고 2일 때 함수값 읽어보면 2니까 여기 이제 색칠이 되는 거고. 그쵸? 그다음 3일 때가 문제인데, 0부터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 gx는 3이 읽히는 것이고 3333 이렇게 읽는 것이고 fx는 3333 이렇게 읽어버리면 00000으로 읽히니까 여기서 도약이 되는 이런 그 도약 불연속이 되는 거죠. 정확한 2고 우극한 0인 이런 도약 불연속이 됨으로써 상수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즉 2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지만, 그죠? 해석을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하실 수 있죠. 그럼 3일 때 당연히 같은 이유에서 안 되겠죠. 그렇죠? 4일 때는 3, 4, 5가 전부 다 함수값이 같았으니까 됐고, 5일 때는 좌우로 함수값이 다르니까 안 되겠고, 6일 때는 좌우로 함수값이 다르니까 안 되겠고, 7일 때는 6, 7, 8이 똑같으니까 되겠고, 8일 때 되겠고, 9일 때 되겠고, 그죠? 10일 때는 안 되죠. 안 되고, 11일 때 좌우로 함수값이 다르니까 안 됩니다. 10일 때는 좌우로 함수값이 같으니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쌤이 왜 지금 12개까지 체크를 했냐면요. 얘가 만약에 8가지의 주기를 이렇게, 주기가 지금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는 우함수로서 주기가 이제 8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4가지를 끊거나 8가지 끊어버리면 이 카운팅이 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6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이기 때문에 60이 8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7, 8, 5, 16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 8까지가 뭐 4개가 나오는데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도 지금 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8이 오히려 이렇게 딱 중점이 돼가지고 아까 전에 Y축에 대칭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8을 기준으로 세는 게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16개까지를 그냥 확 다 세버리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16이라는 게 8은 16을 그러니까 못 나누지만 16은 또 60을 나눌 수 있죠. 8은 60을 못 나누지만 16은 5,
16 하지 말고 12로 합시다. 16이 다 됐고 12는 16을 나누죠. 곱하기 5를 하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설정을 1부터 12까지로 이제 카운팅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개수가 세는지 세알려 보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세지죠. 맞아요? 그럼 요 안에까지가 총 12개까지가 6개가 나오고 이제 13부터는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냐면 또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총 6개가 나오고 60 이하의 12칸은 총 5개가 나오니까 6, 5, 30개의 개수가 카운팅 세어진다. 답 1번 이렇게 21번 고난도 문항인 것 같은데 네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세요. 그 합성 그래프 그리기랑 그 다음에 불연속 정의 뭐 상수함수 정의 이런 것들 또 y는 0이 상수함수로 못 보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뭐 살짝 부담스럽게 하고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기 뭐 y축 대칭을 아느냐 그래프는 줬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학년도 2020학년도 이번에는 9월 평가원으로 남았습니다. 멈춰두고 기니디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준비 시작.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역시나 킬러 문항이고 fx가 아까 21번이랑 다르죠. 아까 21번 6월 평가원이었고 그죠? 이번에는 9월 평가원이에요. 2020학년도. 그래서 fx가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 대해서 함수 gx를 이렇게 생뚱맞은 함수로 하나 줬습니다. 근데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 이 문제 사실은 개념이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역시나. 그래서 기억이 지금 힌트가 다 들어가거든요. hx가 x-1 곱하기 fx이면 h 프라임을 한번 계산해봐라 이러는 건데 이거는 그냥 곱의 미분법을 그냥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냥 곱미분. 그럼 너 곱미분 할 수 있니? 이건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h 프라임 써보면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합니다. x-1에 f 프라임 x 더하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하게 되면 fx죠. 얘가 gx가 되느냐 이제 살펴볼 것 같으면 f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순서만 바꿔서 보이지 gx가 맞죠. 그래서 곱미분으로 증명해봐라 라는 건데 이게 그냥 이제 그냥 준 힌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기억에 일단은 맞긴 맞는데 이걸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이게 좀 꼴이 별로 이렇게 흔하지 않은 꼴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억을 좀 힌트 삼아서 니은을 이제 볼 것 같으면 fx가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 극값 0을 갖는다 했거든요. 그럼 fx가 지금 이렇게 3차함수 생겼으니까 여기서 뭐 찾아가지고 미분해가지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순수하게 이제 얘를 좀 써먹는 상황으로 돼야 되는데 기억에서 보시면 우리가 애초에 이제 오히려 거꾸로 역을 찾아 들어가죠. gx라는 것이 h'x를 했으니까 느낌이 팍 온다고요. 그죠? 제가 정적분 기본 정리를 역으로 쓰는 연습을 하시라고 했죠. 얘는 지금 정적분 기본 정리 정적기의 역방향입니다. 역방향 역시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저도 보면서 좀 놀랐는데 그래서 gx를 h'x라고 쓰게 되면 한번 써볼게요. 결국은 지금 어떤 걸 풀어야 되냐면 0부터 1까지 gx 대신에 h'에 대한 형태고 얘는 정적분 기본 정리 역방향에 의해서 정적분 기본 정리에 의해서 h1 마이너스 h0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h1은 지금 h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기억에서 정의가 된 거니까 h1을 집어넣는 순간 f1에 관계없이 무조건 0이 되고 그다음 h0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f0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f0가 된다. 이렇게 위에 있는 정의대로 그냥 쓰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 맞죠? h1은 어차피 0이니까 1 1은 0이고 참고로 정적분 기본정리 쓸 수 있는 이유는 당연 H'이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미가저가 기억하시죠? 미가저가 H가 미분 가능하고 H는 당연히 미분 가능했으니까 미분했잖아요. H 미분 가능하고 H'이 저가이면 되는데 우리는 교육과정 안에서 그냥 연속까지 연속이면 충분하다 했는데 H'은 연속인 게
뭐죠? 이 gx가 지금 이런 형태니까 당연히 fx가 다항함수라서 연속, 그다음에 f 프라임이 다항함수의 도함수도 연속이고, 거기다 어떤 다항함수 곱해도 연속이고 더해도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이다. 요까지도 조금 챙겨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찾고 싶은 건 f0를 구하라 이 말이죠. f0 마만을 뿌리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 문장에 주목을 합시다. 이제 뭐 정리는 다 됐고, fx가 마이너스 1에서 극값 0을 가진다 했으니까 f 마이너스 1은 0이 맞죠. 그 걔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라색으로 f의 가정이니까 f 마이너스 1이 극값 0을 갖습니다. 실제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마 뿌리니까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된다. 그죠?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이 날아가니까 a는 b가 된다는 사실을 일단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조금 풀어봐야 되네. 그 다음 f 프라임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 프라임 x를 구하게 되면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되는 것이고, 이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 값을 가지니까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보라색 가정에 의해서 0이 되는 거고, 맞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a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고, b도 같은 값이죠. 이 상황에서. 그래서 a,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니은 상황에서 집어넣죠. 이렇게. 그래서 그 a,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생각해 보시면, 네, 저렇게 깨끗하게 바꿨고 f0 구할게요. f0는 x에 0 넣으면 되니까 어때요? 다 날아가고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 따라서 결론이 성립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죠. 그죠? 정적분 기본정리 역방향과 극값의 정의,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을 극값으로, 즉 0, f-1이 0이 된다는 사실 하나 썼고, 그다음 f'의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는 거, 극값 정의. 그렇게 두 개 써가지고 그 AB를 찾아가지고 정적분 역방향 쓰면 요 니은이 이제 되게 잘 물어봤죠. 증명이 되게 봅니다. 니은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도 되게 재밌거든요. 한번 다시 더 생각해 보실래요? 디귿 한번 증명해 봅시다. F0이 0이면, 자, 지금 아까 니은하고 다릅니다. 아까 니은에서는 AB가 지금 마이너스 1로 결정해 놨지만, F0이 0이라고 가정을 하면, X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B가 0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사항은 B가 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일단. 됐죠? 이렇게 이제 바로 보고, 그럼 얘를 그냥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일 때 gx 이꼴 0을 만족하는 x가 열린 구간 0이라서 적어도 하나의 식은, 이런 말 어제 많이 봤다. 그죠?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사이값 정리가 생각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우리 교과서에서 문제 맨날 나왔던 게, gx가 그 근이 이제 0하고 1사이에서 존재한다는 얘기는 g0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뭐 양수, g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뭐 음수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g가 이제 연속이 돼 있으면은 사이값 정리하면 0하고 1 사이에서 반드시 이제 근이 존재한다, 뭐 이런 걸 이제 연습 문제에서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뭐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도 되고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도 되니까 G0랑 뭐 G1의 곱이 뭐 음수가 된다. 뭐 이게 이제 필충이니까 이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G0랑 G1의 함수값을 살펴보려고 원래 있는 상태로 돌아가 보면, G0는 F0, 0, 0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F0는 지금 X가 이미 인수가 X를 하나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의 F'을 구해보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F'X가 3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더하기 이제 a가 되는 건데,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얘가 a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G0는 마이너스 a가 되고, 똑같은 이유에서 G1을 한번 이제 심어보면, 심는다고 표현하기가 좀 웃긴데, G1을 한번 심어보면 F1이니까 1이 됨으로써 2 더하기 A, 얘가 2 더하기 A가 되고, 1을 집어넣은 순간 얘가 1을 들어가든 나버리든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G1은 2 플러스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0보다 작다? 뭐 이런 얘기 하려면 결국은 얘의 부등식 영역을 이제 살펴볼 것 같으면, 어, 얘가 이제 위로 블록인 상태로, 어때요? 그죠? 위로 블록인 A를 이제 2차 함수 되면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0이다. 그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은 입장이니까 이렇게 사이가 되나요? 그걸 바꿔버릴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가버리면 되니까 그냥 아니네요. 양 끝이 되네. 양 끝이. 그죠? 마이너스 2보다 작든지 뭐 이렇게 마이너스 2보다 완전 작든지 0보다 크든지 뭐 이렇게 되는 A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A를 그러면 1 정도로 잡으면 되겠군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A가 1일 때는 당연히 이제 부가 반대니까 그러면 근이 이제 실근을 갖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이 그림상에서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살펴보면 실제로 뭡니까 1 곱하기 1이 되니까 양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호가 바뀐다고 볼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일 때는 G0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G1도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뭐 얘를 스쳤다가 갈지 아니면 그대로 뭐 곧바로 이렇게 당함수에서 이렇게 갈지 이걸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얘를 사이값 정리의 조건을 만족했다고 무조건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실근을 가지려면 부호가 이제 반드시 반대가 돼야 되는 모든 A에 대해서 항상 이제 항등식으로서 이제 그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이제 발레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취재자가 여기서 이제 의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좀 더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왜 기억을 줬냐 이거죠. 기억을. 그렇게 한번 힌트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하이라이트죠. 원래 되게 제로니까 지금 기억이 이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h 프라임 x가 gx입니다. 그러면 fx가 0 이상 지금 이 상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g 알파가 0을 만족하는 알파가 열린 공간 사이에서 존재하느냐 이 문제는 결국은 기억에 의하면 h 프라임 알파랑 h 프라임 알파가 0이 되는 알파 값이 0일 사이에서 존재하느냐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속성인 g를 볼 게 아니고 사이값 정리가 틀리게 되는 거고 h 프라임 알파가 0을 만족하는 알파가 0일 사이에서 존재하느냐니까 결국 h의 미분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hx는 x-1의 fx의 꼬백 함수로 우리가 나타낸다고 할 수 있었으니까 h의 0과 1 끝점에서 그러니까 h 함수가 자 쓸게요. 개구간 0, 1에서 미분 가능한지만 따져주면 끝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0일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하죠. 당연하니까 y 평균값 정리 물론 롤의 정리를 써도 됩니다만은 평정이 제일 뭐 일반적으로 다 되잖아요. 평정이면 1-제로분의 h1-h0가 h 프라임 알파를 만족하는 알파가 0일 개구간에 있다 이거거든요. 비가면 당연히 연속까지 되니까 그죠? 이게 평균값 정리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드렸고 그럼 1분의 h1을 살펴보면 1을 넣게 되면은 뭐가 되죠? 0이잖아요. f1에 관계없이. 그래서 0이 되는 거고 그다음 h0은 0을 집어넣으면 이번에 아까 이 가정에서 f0이 0이라 했기 때문에 f0이 0이거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0이 되니까 얘가 또 0이 됩니다. 그래서 0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h 프라임 알파가 0을 만족하는 알파가 0일 사이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평가 정리에 의하면. 맞아요? h 프라임 알파는 위에 기억에 의하면 g 알파가 되는 거죠. 맞아요? 기억에 의하면 g 알파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G 알파가 기억에 의해서 G 알파가 0이 되는 알파가 0일 사이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결론을 가르칠 수가 있고 그럼 결국 이 말은 이 알파가 실근이라는 얘기죠. 실근 0일 사이에 존재하는 실근이 된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디귿도 true가 되는 아주 좋은 재밌는 문제였죠. 사이값 정리를 쓸 것처럼 했지만 적용 안 되게끔 해가지고 의구심을 주게 했죠. 기억 니은 찍든지 5번 찍든지 해서 50%로 확률을 줄인 문제죠. 물론 얘는 롤의 정리를 써도 됩니다. 그쵸? 롤도 뭐 당연히 되죠. 롤의 정리는 뭐 우리 그 뭐죠? H0랑
h1의 함수값이 같으면 이제 롤을 정했을 수 있는데 얘가 0으로서 같아 버렸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h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니까 얘가 높이가 0이니까 이렇게 되는 그러한 알파가 h 프라임 알파가 기울기가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그런 h 프라임 알파가 존재한다는 거죠. h 프라임 알파. 그래서 롤과 평균값 정리, 사이값 정리까지 다 함께 물어보는 아주 좋은 문제고 올해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봐지는 형태죠. 문제를 너무 잘 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또 우리 그래프 기형 추측하는 문제 3차 함수도 나왔죠. 여기서도 3차 함수 실험 문제로 또 영상을 이렇게 2020년도 6, 9월 평가원 우리를 마치도록